한때 윤석열의 입으로 통했던 김은혜 의원인데 김은혜 의원 사실은 저희 셋 다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저는 사실 김은혜 의원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어떤 이화여대 신방과를 나왔고 MBC 기자하면서 좀 유명해졌죠. 유명해지고 뭐 이제 본인은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을 뭐 최초로 보도하고 등등등 해서 얘기를 이제 본인의 특종기를 막 펼쳐놓는 분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MBC에서 잘 나가서요. 그 뉴스데스크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도 맡았었고 뭐 아침 뉴스 뭐 그다음에 뭐 MBC 뉴스 24시 뭐 한 다음에 MBC 아무튼 온통 간판 앵커는 다 한 것 같아요. 기자로서. 그러면 상당히 이제 조직에서 잘 나가고 그래서 출세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이명박 청와대에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부대변인으로 그때 합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결혼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2006년 3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동갑인 그 유형동 김현장 법률사무소 국제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제 놀란 게 이제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김은혜 의원 그 재산 공개하는데 87억 8천만 원을 에 강남구 대치동 다봉 빌딩이라는 데를 비롯해서 총 재산을 뭐 당시에 97억 3,155만 9천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당시 비서관 34명 중 1위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돈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남편 재산으로 논란이 된 게 경기지사 나갔을 때 재산 등록 축소 신고한 게 있는데 남편 빌딩이 이제 173억 얼마였는데 158억 얼마로 신고를 해서 14억 9천만 원 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여하튼 남편이 그렇게 돈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고 나중에 KT로 갔다가 맞아요. 네. MBN에서 또 이제 특임 상무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앵커도 좀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전에 총선에서 당선이 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핵심으로 들어온 거죠. 이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산업부 출입을 했으니까 KT 얘기를 좀 해보면은 71년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KT의 전무로 상무도 아닙니다. 전무로 몇 년도에 갔냐면 2010년도 말에 갔거든요. 그럼 뺄셈 해보면은 39에 간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알지만 기자하다 기업에 임원을 가도 이 나이에는 상무로 가기 힘듭니다. 임원이 되기 힘들고 대부분 뭐 팀장이나 부장 정도로 가야 정상적인 건데 굉장히 높은 지위로 갔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KT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홍보실장 할 때 어떠냐 물어봤더니 술을 굉장히 잘 먹는데요. 기자 하는 사람 중에 술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지만은 본인 표현을 빌면은 내가 소맥 먹은 걸 다 합치면은 석촌호수만 하다 그랬대. 직원들한테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KT 홍보실 직원들하고도 한 번 마시면 보통 소포가 20잔 이상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성 기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는 맞거든요. 근데 정말로 술을 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윤석열이 좋아했겠네요. 뭐 회의하다가 옆에 소포 한잔 하고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이용 기자 얘기했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도 이미 이제 MBC 간판 앵커로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현장에서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같이 현장에 있었던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말이 이거는 뭐 전에 들은 거니까 100% 맞는 건 아닌데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방송 기자 시절 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특종도 했다고 하는데 그 강인가 바다에 이제 이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마 뭐 홍수든 뭐든 그런 것 때문에 리포트를 해야 돼서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더니 이게 물이 별로 이렇게 안 찼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좀 위험하다 이런 걸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무릎을 이렇게 싹 꿇어가지고 가슴까지 이렇게 오도록 해서 딱 잡고 해가지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이게 지금 진짜 심각한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홍보 수석을 하잖아요. 뭐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적극적이기도 하고 과장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여기 대해서 이제 약간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뭐 언론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화 배우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영화 배우님.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건데 이 한 방송사에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이 화면 나오는데도 밑에다가 김은혜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자막을 잘못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를 했는데 근데 기자들 일부에서는 약 올린 거구나. 이게 실수 예. 아니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분이 이제 영화 배우 뺨치게 이렇게 권력자 앞에서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언론 대응 이야기를 했지만 뭐 본인 이름 들어간 기사는 기본적으로 뭐 검색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또 아 대응을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를 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고 한 보수 매체가 그거 뭐 자기 조진 기사를 한번 썼대요. 그 뒤로 이제 삐져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이제
김은혜 그 의원이 좀 과장됐다 이런 얘기 하니까 과장이라기보다 제가 이것도 전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명박 때 김은혜가 딱 하면서 자기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정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때도 자기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거만한 과장이 어디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 기자 시절 그 일화를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김은혜 앵커가 그 어쨌든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신이죠. 지금 국민의힘에 옛날 그 출입을 하면서 꽤 단독 기사를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변인실에서 도대체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나 출처를 막 궁금해했겠죠. 역추적을 막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중진 의원들이 줬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왜 중진 의원들은 김은혜 기자에게 기사를 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잘 구슬르고 어쨌든 그게 기자로서는 어떤 미덕이 될 수도 뭐 있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런 그 에피소드를 좀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KT 직원들도 하는 얘기가 정치를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이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룹사의 전무로 가 있는 거죠. KT라는 본체 그룹. 그 밑에 다양한 관계사들이 있는데 관계사 PR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어떻게 연중 한두 번 정도 있나 봐요. 그런 행사였는데 통상적으로 그룹사에서 그 관계사 뭐 직원들한테 살뜰하게 챙길 것도 없고 그냥 잠깐 들렀다 나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뇌리에 직원들 사이에 남아있는 게 그 관계사 PR 직원들을 하나하나 악수하고 막 대화까지 길게 나눴다는 거예요. 정치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완벽하게 정치인이 될 사람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들이 남긴 미담이니까 적절하게 들어야겠지만은 처음에 낙하산이라고 다들 불렀대요. 사실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전무로 날라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갈 때는 되게 이제 사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대체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갔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로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참모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우리가 그 말할 수 있는 거 바이든 날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때 윤석열이 그 미국 뉴욕 행사장에서 뭐 야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MBC 보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실은 기자들한테 가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취지로. 근데 그걸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한테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모진에서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윤석열이 또 격노하고 방방 뛰고 그래서 김은혜가 어쩔 수 없이 날리면이라는 그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김은혜를 옹호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혜도 알고 보면 피해자야 뭐 이러면서 여하튼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본인 호로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날리면 선생, 날리면 뭐 그러니까요. 의원님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그 윗사람들 비위 잘 맞추는 것도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게 했기고 비위도 잘 맞췄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왜 좋아하는 윤석열이 너를 믿는다면 좀 직원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비위만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윤석열의 불법 개헌까지.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뭐 윤석열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아했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이 서울대 법대 출신만 사람으로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은혜 의원은 뭐 이른바 이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대 쪽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김은혜 의원이 되게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당하고 있다. 이대 출신이라 이 윤석열 쪽 사람들한테 과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실제로 뭐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또 뭐 과장되게 또 이렇게 잘 비유를 맞추기도 하는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이게 김은혜 의원이 이제 홍보수석으로 들어왔을 때가 윤석열이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지지율이 한 20%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뭐 이관섭 실장이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 대통령실을 인사를 하면서 김은혜 의원 데려오거든요. 아 개편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뭐 주로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야 이게 이제 돌아온 뭐 윤석열의 입이다, 이제 홍보의 달인이고 이분 잘하니까 되게 뭐 좋게 평가를 하면서 그때 뭐 이런저런 그 기대에 섞인 주문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때 이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 홍보수석 김행되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반영하는 게 홍보수석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후에 뭐 이옥지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윤석열 이후의 행보를 보면 김 의원이 과연 그런 민심이 이렇습니다라고 직언이라도 했을까라는 좀 의심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의 그 서울법대 사랑 얘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이제 검사하셨던 분한테 들은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면 그분은 심지어 윤석열의 선배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면 유명한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윤석열이 어느 날 자기랑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너무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익명화하겠습니다. 아, 우리 땡땡 형은 이렇게 업무 능력이 탁월한데 땡땡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무슨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학력에 대한 묘한 자부심? 자기는 구수한 주제에 지금 사법시험.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 저도 뭐 같은 얘기인데 윤석열한테는 대학이 세 가지밖에 없다. 서울법대, 서울대 기타대,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들. 그리고 또 하나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자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정권에서 무슨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제 후보로 막 올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대학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는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윤석열이 그 대학에서도 이런 일을 맡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별명이 본의 아니게 그 대학이 됐다는 그런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전에도 우리 그 시리즈도 했지만 야 너 서울법대 나오면 뭐하냐 너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랑 비슷하게 서울법대 나오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애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 사회의 그 엘리트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민낯만 보여주는 그 슬픈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실명 언급 안 하겠지만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충남대 법대 나오신 분도 있고요. 성균관대 법대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분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 좋아하는 서울대 법대생들 윤석열 얼마나 돕고 있는지 정말로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거 전제로 하나만 하면 이제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윤석열 취임 6개월 때 그 2022년 11월이죠. 그때 이제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그 지도부가 윤석열 그 국민의힘 지도부만 차려요 윤석열하고. 그때 제가 논설위원실인가 있었을 텐데 아마 결과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래서 술 처먹은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그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종혁 의원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이 얘기한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폭탄주도 좀 돌고 하면서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그랬답니다. 나 비상대권이 있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그 정권 초반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취임 6개월 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참석한 자들은 다 부인을 하는데 여하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당시 그때 왜 이 이야기 안 했어 하니까 너무 이야기가 커서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겠죠.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면은 윤석열은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원래 계엄 DNA를 계엄 DNA를 가지고 한 그냥 독재자의 DNA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여기서만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럼 소위 말하는 술 친구들 언더찐년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더 했겠죠. 별별 얘기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윤석열이 이렇게 망상에 빠진 걸 보면서 뭐 한덕수는 뭐 가장 개혁적이고 대인배라고 하고 뭐 전부 다 아부나하고 어떻게 떡고물이나 바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친윤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예전에 이제 코미디언 김병조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알고 요즘 분들은 모르는데 그분이 했던 유행어 중에 가장 큰 유행어가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였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네, 그래서 이 언더찐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정치권을 떠나거라. 정치권을 떠나거라. 아니면 사실 이 사회를 떠나거라. 이 사회를 떠나거라. 이렇게 네.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용 선배가 한창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시를 하나 읊을까 싶은데요. 씨요? 뭐 시는 아니고 악어 관상을 가진 윤석열 옆에 새들이 살았네. 악어의 맹목적 충성을 바쳤는데 대가는 달았네. 그러다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은밀한 방조자가 됐네. 결국에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게 됐네.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을까? 나 완전히 새됐네. 야, 이거 준비 이래 간단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